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 바로 내가 시즈오카 다녀온 얘기 해볼 거예요. 바야흐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시즈오카에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 W 선행으로 예매를 성공해서 갔다 오고, 두 번째 2차 재팬 모바일 신청을 해서 그것까지 갔다 와가지고 총 2번의 스트레이키즈 월드 투어 도미네이트 시즈오카를 갔다 오게 됐죠. 이게 저의 첫 번째 일본 콘서트였어요. 제가 이번에 일본 콘서트를 가겠다고 다짐을 한 게, 일본은 스트레이키즈가 데뷔를 JYP에서 한 게 아니라 소니뮤직에서 한 거여가지고 일본에서 한 무대를 그 다른 해외 투어에서 해주잖아요. 샌리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다른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듣고 싶은 거야. 그리고 느낌상 그 시즈오카 뜬금없이 들어간 그 시즌에 뭔가 스트레이키즈가 앨범이 나올 것 같아, 일본에서. 그래서 내가 이건 가야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할로우 무대를 해줬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이 시즈오카를 어떻게 갔다 오게 됐는지 그 여정을 제가 한번 썰로 지금 풀어볼게요. 자, 바야흐로 티켓 당첨됐어? 그래서 에코파 스타디움에 있는 가까운 숙소를 구글 맵으로 쳐봤는데 정말 감에지 있는 거예요. 있는 거는 카케가와에서 세로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산 같은 데가 있는데 글램핑장 하나, 그게 한 30만 원이고, 내가 원하는 시즌에 나온 게 하나가 있었는데 28만 원인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날에 숙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럼 나는 제가 제일 원했던 건 토요일에서 일요일날 넘어가는 거의 날짜에 대한 카케가와의 숙박이었는데 그게 없는 거죠. 하마치치도 없고 그 일대 다 없고, 시즈오카 공항 쪽으로 가면은 또 시즈오카 공항 쪽에 있는 곳에서 에코파 스튜디오로 오는데 또 1시간이야.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나고야에서 갈까 도쿄에서 갈까를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나고야인이 토요일 7시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고야 공항에서 내리면 9시 반에 도착이야. 그러면은 신칸센을 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막 뒤지고 있었는데, 버스 투어 패키지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스 투어 패키지? 이게 뭐지? 하고 딱 봤는데 11시 반에 나고야역에서 버스를 타고 에코파 스튜디오 주차장에서 내려주고, 그리고 콘서트가 끝나면 에코파 스튜디오 주차장에서 나고야역까지 데려다주고, 거기다가 나고야역 근처에 있는 호텔 까지 해주는 패키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찾아봤는데 신칸센을 타고 가면 이와이역인가? 어쨌든 거기서 내려서 에코파 스타디움까지 걸어가는데 구글 맵상으로는 15분이라는데 언덕길이어서 거의 30분 체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신칸센은 별로 타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에코파 스타디움 주차장은 가깝나? 봤더니 에코파 스타디움 주차장은 가까워. 그러면은 이건 돈을 쓰고 그냥 버스 패키지를 하자 해가지고 제가 버스 패키지를 했죠. 토요일, 일요일은 버스 패키지 할 거야. 근데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에 넘어가는 시점을 버스 패키지를 또 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좀 일본에 오래 있고 싶진 않단 말이야. 콘서트만 보고 바로 돌아오고 싶어. 그래서 나고야 공항에서 제일 늦게 비행기를 찾아봤는데 9시 비행기가 제일 늦은 비행기였어요. 이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분명히 8시쯤 끝날 건데 8시에서 1시간 반 사이에 나고야 여기에 도착하고 나고야 역에서 공항 가는 건 또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설마 하고 도쿄를 찾아봤죠. 도쿄 공항에 하네다에 피치야 몸이 새벽 2시에 뜨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러고 내가 다시 바로 신칸센을 찾아왔어. 신칸센이 있어! 그리고 그래서 내가 신칸센에서 시야와라역인가? 거기서 내려서 무슨 전철을 타고 가면은 하네다 공항에서 12시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그 전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토요일날 7시 반에 인천공항에서 나고야 공항을 가는 걸 타면은 9시 반에 내리고 9시 반에서 바로 나고야역을 가는 거는 한 40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11시 반 버스를 탈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11시 반 버스를 타고 에코파 스타디움으로 가서 보고, 에코파 스타디움에서 콘서트가 끝나면 다시 나고야역으로 돌아와서 버스 패키지에 있는 숙소를 가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나고야역에서 하마치츠역까지 가는 신칸센을 타고 하마치츠역에서 이와라역을 가서 이와라역에서 에코파 스타디움까지 걸어가고 콘서트를 보고, 다시 에코파 스타디움에서 이와야역으로 와서 이와야역에서 카케가와역을 가고, 카케가와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시와가라역에서 내려서 시와가라역에서 하네다 제3터미널을 가는 새벽 2시에 피치 항공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떨어지면 되겠구나 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갔다 왔습니다.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짐을 들고 거기까지 가는데, 심지어 첫째 날은 알다시피 우주 콘서트였잖아요. 와, 스트레이키즈 진짜 니값 하더라. 날씨 요정 비가 와, 나고야 공항에 내리는 순간 나에게 덮쳐오는 습기, 찝찝함. 와, 그리고 나고야 역에서 비가 막 왔어. 우산도 안 갖고 가가지고 우산도 샀어. 서 있는데 막 찝찝해 미치겠는 거야. 습해, 더워, 비와, 바지는 다 젖어가지고 난리 났어. 이제 에코파 스튜디오로 가는 버스를 탔단 말이야. 탔는데 가면 갈수록 시골이야. 근데 가면 갈수록 비바람이 계속 불어. 여러분, 이제 에코파 스튜디오 오기 전에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잠시 들려주세요 이러는 거였어. 근데 내가 언제 일본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렸어. 근데 비바람이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날리고 진짜
장난 아니었대. 머리가 막 날려 미쳤어 막 하면서 막 그래도 언제 내가 일본 고속도로로 휴게소를 타보겠어 이러면서 막 내려가지고 했는데 막 우산 날라가 바지 다 젖어 화장 나 왜 했어 막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시 에코파 스튜디오 때 도착했어. 근데 사람들이 버스 내리자마자 주섬주섬 우비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우비를 입을 정도야? 라고 밖에를 봤는데 다 우비야. 바람이 막 우산 날라가고 막 쓰레기 바닥에서 뒹굴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입어야겠구나. 그래서 입었어. 근데 제가 이제 판촉 같은 거를 다이소에서 사서 갔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가방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서 판촉을 샀어. 입었어. 근데 내가 판촉을 처음 입잖아요. 그냥 나 이렇게 입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단추를 닫아야 되는데 이렇게 단추를 안 닫았네. 근데 그걸 모르고 나갔어. 근데 내가 나가자마자 내 판촉이 막 무슨 날개 마냥 뒤에서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갔어. 아 모르겠다 나는 이러면서 막 갔어. 근데 갑자기 일본 사람이 나를 툭툭 치더니 막 뭐라 말해. 너 한국 사람이라 너네 말 못 알아듣는다. 이제 영어로 말했더니 갑자기 주섬주섬 자기 짐을 이렇게 하더니 나한테 팔을 벌려버렸어. 내가 팔을 이렇게 벌렸어. 그러니까 판쪽 단추를 하나하나 다 잠궈주는 거야. 갑자기 그럼 다시 왼손 벌려버렸어. 왼손 이렇게 벌렸어. 다시 판쪽 단추 이렇게 닫아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갔어. 그리고 이제 그 버스 패키지 투어를 하면은 그 키주 IC 카드를 줘요. 그래서 이제 뽑으래서 미치겠네 뽑았어. 주머니에 넣었어. 잃어버렸습니다. 그대로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에코파를 처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갔는데 어디 있을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트위터에서 보니까 자리는 이렇게 있고 내가 H열이었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있고 H열이길래 나 뒷페이지인가 보다. 선행에 티켓 업그레이드 안 돼가지고 그건 낙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뒤쪽인가 보다. 나 이렇게 지붕 있는 곳인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럼 들어가서 기다리자. 지붕 있는데 뭐 어때? 이러고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경기장 정중앙에 H열 뒷열인 거예요. 정중앙. 뻥 뚫렸어. 순간 나 어떡하지? 나가지도 못한대. 나 어떡하지? 뭐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나가지도 못해. 그 스텝이 여기 계속 서 있으면 안 된대. 빨리 들어가래. 들어갔어. 앉았어. 갑자기 비가 막 와. 나 살면서 그렇게 비 맞은 적 처음이었어. 막 비가 막 와.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제가 우비를 하나 더 가져갔거든요. 이거는 내가 가방을 싸는 용도로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이거 도대체 판촉으로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판촉을 팔을 이렇게 떼고 우비를 이렇게 입었어. 그리고 판촉을 뒤집어 썼어. 그리고 판촉을 그대로 이렇게 숨어 있었어. 판촉 안에. 근데 이제 처음에 짐을 가져갔잖아요. 약간 비에 젖을 생각을 하고 가방을 가져갔는데 무릎 위에 놓는데 너무 무겁고 찝찝하고 짜증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반쯤 포기하고 그냥 바닥에 이렇게 놨어요. 바닥에 이렇게 놨는데 바닥에 놓고 나 혼자 막 이렇게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비 계속 와. 비 맞으면서 멍 때리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남자를 만나려고 이렇게까지 비까지 맞으면서 타지에서 이렇게 있을 일인가? 이러면서 막 비를 맞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어떤 뒤에 있는 일본이 나를 툭툭 쳐. 화가 뭐라고 말해. 그래서 내가 나 한국 사람이다. 못 알아듣는다. I'm Korean. I don't understand. 이러고 막 안 되는 영어를 막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나를 다시 툭툭 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러면서 웃으면서 네 이러면서 들어가 이렇게 들어갔더니 갑자기 자기 비닐봉지 이렇게 막 열더니 너 가방 빨리 여기 넣으래. 빨리 넣으래. 그래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가방 넣었을 때 갑자기 내가 넣었을 때 갑자기 막 저 사람이 막 묶어줘. 그때 가져가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랬지. 내가 진짜 불쌍해 보였나 봐요. 내가 심지어 판촉도 거의 반 포기하고 이러고 있었더니 그 사람이 너 판촉 지금 날라간다고. 그래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셍 이러면서 막 다시 판촉 이렇게 하고 가방 이렇게 놓고 있어. 그래서 불쌍해서 비닐봉지 줘가지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고. 일본 사람들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좀 중앙에 뒷자리였으니까 스트레이키즈가 토로코를 돌 때 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토로코를 돌 때 이렇게 봤더니 김승민이 가까이에 있는 거. 제가 여태까지 스트레이키즈 그 콘서트 여러 번 보면서 김승민의 I Like It을 정면으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토로코에서 처음 봤잖아요. 일본 가가지고 정말로 김승민 우리 승민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심지어 그 첫 번째 콘서트 내가 간 첫 번째 콘서트에서 이제 앞머리 이렇게 내려가지고 피에 딱 젖었는데 우수에 찬 앞머리. 내가 이 맛에 김승민을 좋아하지. 비 막 올 때는 이 마지막이다. 아니 덕질은 이게 마지막이다. 더 이상 안 된다. 앙콘이고 지랄이고 이제 못 다닌다 이랬는데 김승민이 한 번에 쫙 때리고 와 하는 순간 내가 어디 가니? 김승민이 내가 또 도망갈까봐 뒷덜미를 자꾸 끌고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잠시 들었습니다. 진짜 첫 번째 콘서트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그 댄스 타임이 생겼는데 나 지금 화장실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댄서들의 그 댄스 타임을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서 화장실 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라고 화장실을? 그래서 막 나갔어. 절로 가래 계속 막 갔어. 갔는데 가도 화장실이 안 나와. 막 갔어. 근데 화장실 갔는데 실외 간이 화장실 만들어 놓은 데 있죠. 거길 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잠시 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 내가 덕질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있다가 김승민이 무대를 해주면서 딱 나올 때 이마대 덕질하지. 우리 애들이 계속 노래를 내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어 라는 마음을 다시 마음을 닫아두고 저의 첫 번째 콘서트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나의 후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에겐 두 번째 콘서트가 있잖아요. 두 번째 콘서트를 갔죠. 두 번째 콘서트는 조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콘서트는 이제 짐이 좀 덜했는데 두 번째 콘서트는 제가 바로 한국을 돌아가야 되니까 제 개인 짐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개인 짐을 들고 갔어.
무거워. 어깨 미칠 것 같아. 근데 내가 또 신칸센을 탔잖아요. 신칸센을 탔는데 제가 가는 거는 또 예매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역에서 했어야 됐어. 신칸센을 예매하는 예매소를 갔네. 그래서 줄을 기다려가지고 결제를 하려는데 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칸센은 트러블 블렛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신용카드를 꺼냈죠. 비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국민카드도 꺼냈죠. 국민카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짜증나네 이러면서 다시 편의점에 찾으러 다니면서 ATM에서 돈을 다시 뽑아가지고 결국에는 현금으로 신칸센 티켓을 끊었죠. 그래서 신칸센에 탔어. 갔어. 하마치 지역에서 내렸어. 스테이야! 쫓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쫓아갔어. 이화여가에서 내렸어. 이화여기 나왔는데 또 에코파 스튜디오 가야 되는데 아무리 가도 안 보여. 스테이 따라가는데 안 보여. 언덕이야. 이러면서 갔어. 언덕을 갔는데 에코파 스튜디오가 보여. 근데 줄이 하나가 엄청 길어. 그래서 내가 이거 사람이 이렇게 펜날서 이거 서있더라고요. 이 라인 MD 라인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 MD? No CD 이러는 거죠. 나 MD로 물어봤는데 뭐 CD야? 그래서 내가 머천다이저 MD 했더니 MD I don't know MD 이러면서 내가 아니 MD 했더니 굿즈 그래서 굿즈 했더니 굿즈 라인이래. 그래서 그래 온 김에 사야지. 굿즈 라인 줄 섰어. 안 줄어. 죽어도 안 줄어. 그래서 한 20분 기다렸더니 줄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실내야. 그래서 뭐 실내에서 해주고 좋네 했더니 아니 굿즈를 사는 대관을 했는데 그걸 아레나관을 대관을 한 거예요. 웬만하면 아레나관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얘네는 아레나에서 굿즈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대박이다 하고 들어갔더니 사람 개 많아. 심지어 거기서 굿즈를 사면은 아레나 그 의자에서 쉴 수가 있었어. 내가 이거를 어제 알았으면 내가 여기서 미리 굿즈를 사고 여기서 앉아있었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지났기에 이제 제가 김승미 굿즈를 잔뜩 사고 다시 아레나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좀 충전을 해놔야겠다 해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딱 충전을 했는데 한참 뒤에 봤는데 충전이 안 돼 있어. 근데 뭐지? 내가 잘못 충전했나? 딱 봤더니 보조 배터리 충전이 안 돼 있는 거야. 난 어제 분명히 충전하고 잤는데 내 핸드폰 배터리는 39%야. 근데 알다시피 제가 이 콘서트를 끝나고 도쿄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카케가와 역에서 시나가와라 역을 가는 신칸센을 예매를 했는데 티켓이 핸드폰에 있었고 시나가와 역에서 하네다 제3터미널을 가는 거는 내가 방법도 그냥 블로그 링크로만 넣어놓고 이것도 티켓을 예매를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갑자기 멘붕이 터진 거야.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단 핸드폰을 껐어. 핸드폰을 끄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었어. 그 아레나 그거기서 앉아있었어. 어떡하지? 방법이 없는데 편의점도 없어. 편의점 일회용 충전기 이런 것도 없어. 일본은 또 심지어 전기도 막 쓰면 안 되니까 콘센트도 없는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든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어폰도 다 빼고 한국 사람의 말을 들리나 한국어가 들리면 이제 얼굴에 철판 깔고 빌려달라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한국어도 죽어도 안 들려. 나만 한국인을 못 만났어. 그래가지고 좆됐다. 진짜 좆됐다였어. 머릿속 좆됐다. 이러면서 일단 스타디움으로 들어갔어. 들어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난 심지어 이동이었거든요. 이스트 동쪽 갔어. 가도 내가 나오는 구역이 아니야. 계속 가래 가도 안 돼. 나 핸드폰 계속 배터리 34%, 33%, 32% 계속 떨어져. 미치겠다. 심지어 입장할 때는 표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살려놨었거든요. 어떡하지? 해가지고 또 갔어. 그날은 3층이었어요. 3층에서 앉았어. 한국말 들려라. 죽어도 안 들려. 한국말 안 들려. 내 옆자리는 또 심지어 딸이랑 엄마랑 온 거예요. 내 앞에도 딸이랑 엄마였어. 차마 딸이랑 엄마 있는 데서 빌리지 못하겠는 거야. 왠지 모르겠는데 딸이랑 엄마 거 못 빌리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떡하지? 좋겠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 신칸센을 타면은 충전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카케가와까지 갈 때 버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신칸센에서 충전기가 없으면은 그때 대비해서 도쿄 하네다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그때까지 내 핸드폰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는 건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남자를 애정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되게 내 뒷자리에 되게 선량한 누가 봐도 일본인 같은 느낌의 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여성 둘이 앉은 거야. 심지어 현진이를 좋아해. 그래서 내가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은 거야. 급하게 핸드폰 다시 켰어. 팝하고 열어가지고 저 혹시 정말 죄송한데 핸드폰 보조 배터리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팝하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딱 책상에 하이 이러더니 갑자기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선은 있니? 그래서 내 선은 가지고 있다. 충전기만 빌려달라 할 때 보조 배터리 빌려줘가지고 그분이 충전을 했죠.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이걸 풀충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콘서트를 보면서도 중간중간에 확인해서 진짜 너무 양심껏 미안하지만 70%까지만 충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중간중간 확인하고 적당히 충전된 것 같아서 이제 댄서 타임 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다시 돌려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사탕을 이렇게 드렸더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부분 내가 진짜 너무너무 고마웠어. 진짜로 그분이 이 영상을 절대 보시지는 않겠지만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이 말을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틀 동안 일본인들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본 스테이에 대한 애정도랑 신뢰도가 막 갑자기 쌓여가지고 내가 한국 콘서트에서 일본 스테이를 보면 진짜 잘해줘야겠구나, 나한테 부탁하면은 다 들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날은 김승민이 또 머리를 깠는데 여기 눈썹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는 거야. 김승민의 스크래치라니, 김승민이 그리고 약간 무슨 느낌이었냐면요, 체조 경기장은 이 스탠딩은 스트레이키즈랑 가까우니까
1, 2층들은 약간 소외감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스타디움은 그냥 진짜 너무 크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커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콘서트는 촬영이 안 되니까 의미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스키즈랑 멀어. 진짜 스키즈가 그들만의 세상이고 모두가 그냥 그 스키즈를 바라보는 입장이니까 약간 그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 질투가 안 나는 거야. 니네도 스키즈 잘 안 보이겠지. 나도 잘 안 보이는데. 이러면서 그냥 잘 놀 수 있는 환경이었고 일단 음향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느낀 게 뭐냐면요. 스트레이키즈는 한국에서 하는 공연장이 제일 작아요. 진심으로. 고척? 제일 작아. 만약에 앙콜콘 고척에서 하거나 고양에서 한다? 그게 제일 작은 거예요. 진심으로. 홍콩이랑 한국에서 하는 콘서트 크기가 제일 작을 거야. 이건 내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에코파 개 크고 내가 그리고 파리 콘서트도 가잖아요. 파리도 스타디움이어가지고 진짜 개 클 거고 내가 그거 보면서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거지만 진짜 한국에서 사이즈 규모가 제일 작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시즈오카 2번은 못 갈 것 같아요. 진짜 차라리 닛산을 하면 닛산을 가겠는데 시즈오카는 일단 너무 할 게 없고 너무 멀고 너무 가는 길도 힘들고 갔을 때 보람도 없고 딱 이틀 가는데 그거 가는데 120만 원 썼거든요. 진짜 쇼핑 같은 거 안 하고 이거 진짜 시즈오카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했습니다. 내가 일본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쓰느니 차라리 여기다가 JYP에다가 쓰고 애들 지갑에 꽂아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 차라리 그거를 50만 원, 100만 원어치 하지. 내가 거기 일본 지방 경제에다가 쓴 돈이 얼마냐 라는 생각을 했죠. 어쨌든 저의 시즈오카 콘서트 후기는 이 정도입니다. 스트레이키즈 콘서트 얘기보다는 나이가 시즈오카에서 어떤 역경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후기가 되어버렸는데 스트레이크가 그죠? 뭐 늘 잘하고 늘 잘생겼고 늘 실력 좋고 늘 리즈 갱신이고 애들 미모야 뭐 얘기해서 뭐해. 그리고 일본 콘서트 특이점 계속 서서 해요. 계속 서 있어. 죽는 줄 알았어. 막판에는 일본 콘서트 문화고 지랄이고 난 죽겠는 거야. 나는 한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앉아있어 나 혼자. 몰라 어글리 코리아 해 이러면서 어글리 코리아 해. 난 힘들어 못하겠어 못 써있겠어. 앉아있어. 그러다가 양심에 찔리면 다시 이렇게 일어나. 또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다. 양심에 찔리면 일어나. 이것을 반복했답니다. 나 이제 파리도 가야 되는데 파리 그건 진짜 어떻게 가냐. 시즈오카는 한국인이었는데 파리는 유럽인들이잖아. 너 유럽 사람들 무서운데. 김승민을 향한 나의 마음이 좀 더 돈독해졌다 라는 것이 약간의 후기. 우리 애 잘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잘생겼어. 이번 시즈오카 김승민이 리즈 갱신이었어. 그리고 황현진 내가 뭐 좋아하는 밤톨 특색 밤톨 보리로 돌아왔다는 거. 그리고 일본 콘서트라 그런지 약간 애교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 일본식 개그 같은 것도 있었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콘서트는 그냥 뭐 늘 보던 거 잘 본 거 같고 약간 나의 역경이 좀 더 힘들었을 뿐. 뭐 스키즈 얘기야 여러분들이 뭐 트위터나 이런 걸로 다 봤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늘 보던 거 늘 잘생기고 되게 잘난 애들인 거 그건 당연한 거니까.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생소할 것 같고 낯설 것 같은 시즈오카 여정을 후기로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스트레이키즈 월드투어 도미네이트 인 시즈오카의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